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제가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 송가병 씨가 이전에 어, 그 사람이 올렸던 다른 사람이 올렸던 영상에 올라왔던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서 좀 오늘 하루가 아니고 며칠에 걸쳐서 좀 진행을 할까 싶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서 제가 누군가를 비하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 내용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 속에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어, 이 내용을 접하면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가져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거의 만 2년에 가깝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 거의 이거에 올인하다시피 지금까지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가 자료라든가 뭐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심지어는 해외까지도 지금 제가 직접 고발 조치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미국 현지인이 해 줬지만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스테이킹한 그 자금이 실제로는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게 자금 세탁 형태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서 자금 세탁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어 코스닥 상장사였던 것부터 해서 지금 앞으로 뭐 참 볼만한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부 다가 지금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들으시면서 어 간간히 제가 설명도 드리지만은 그 유튜브 내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불특정 다수들이 누구나 보라고 올려놓은 거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가 다 보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이 내용을 보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것 자체가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다루어졌던 말들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2022년 아마 5월 8일, 5월 6일, 5월 6일에 있었던 그 K 스테디움 플레이 온 V3 라이즈 컨벤션 뭐 이런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앞부분부터 다 듣기에는 너무나 많고, 일단은 어,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고자 해요.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 놓을게요. 아, 여기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좀 뒤로 갈까요? 우리 아까 성악가처럼 이렇게 손잡고 내가 당신 꽃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잘 보이시죠? 오늘 돌아가서 여러분들 소주를 한 잔 드셔보세요. 그 소주가 아마 굉장히 달 겁니다. 제가 어떤 영화에서 본 대사인데, 그날의 소주 맛이 달면은 그 날이 상당히 본인한테 의미가 있다라는 날입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뭐 사실 어떤 계획을 갖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이런 걸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인 컨벤션보다는 가정의 달 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된 것이 너무 판이 커졌습니다.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준비 밤을 샜어요. 허관무자들. 예. 지난날이 회상이 안 될 수가 없을 거잖아요. 벌써 우리 3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지금처럼 성공을 확신했던 건 아니었어요. 단지 이 사업을 만드셨던 최영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재단의 임원들이 이 사업이 잘못되면 저보다 그들이 잃을 것이 명예, 돈보다 명예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분들은 절대로 나쁜 일을 안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너리스크보다 유저리스크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우리만 잘하면 어쩌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겠다. 사업은 그런 거니까요. 자, 여기에서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이 사업을 설계를 한 게 최영규 이사장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영규 박사라고 하는데, 최영규 이사장은 이 앱은 KOK 플레이는 남경대학교에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있던 거를 지금 요번에 적색 수배령으로 그 체포가 돼 가지고 아마 7월 9일인가 추방에 대한 그 재판이 있는 사람, 한지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어 그래서 최은규 이사장이 설계를 했다.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이 상태에서 어, 뭐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지 한번 계속해서 좀 들어볼게요.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정말 전 세계에서 엄청난 사업이 됐죠. 사업에 경험이 없잖아요. 자, 여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인 사업이 됐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인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전 세계적인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KOK 플레이에서,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가 이 당시, 지금 3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당시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더라도, KOK 플레이에서 K 콘텐츠라는 킬러 콘텐츠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는, 그리고 볼만한 내용의 콘텐츠들은 여전히 없었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인 사업이다. 그다음에 이 당시 제가 조금 이따가 다른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를 하겠다고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생각나시나요? 기억나죠. 네. 한 말씀 하시죠. 네,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엄청 대판했던 날이길래 그냥 하지 조용히. 갑자기 샤워나 해갖고 나오면서 여보, 나 유튜브 방송을 해야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잘생겼잖아요. 여자들이 뻑가면 어떡해. 절대 안 된다 그랬지. 예. 사실 그거보다 암호화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빴어요. 그 당시 저도 남편을 도와드리지 못했고 1년 뒤에 이 사업의 본질을 알고서 확신해 갖고 시작을 했지만 무지무지 뭐라 그랬습니다. 왜 얼굴까지 내밀고 해야 되겠냐고. 이 암호화폐 시장이 잘못되면 범죄자의 취급을 받고 나쁜 사람으로 오인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내 남자가. 아예 할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이 양반이 세상에 얼굴도 내밀고 하지 못할 사업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쑤. 듣고 있었죠? 뒤에서 숨어서 할 사업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거를 이용해서 남들한테 알려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뒤에서 숨어서 벌어온 돈으로 당신은 만족하겠느냐? 그런 남편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할 얘기가 있으신가요? 없었어요. 오케이, 해라. 하든지 말든지 잡혀가든지 말든지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뒷바라진 내가 해야지. 아니 그러면 얼굴만 내놓고 하지. 이름 올려놨어요. 전화번호 올려놨어요. 이번엔 심지어 집까지 다 오픈을 해서 관광지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사실 저희 남편 너무 자랑스럽고요. 아이들의 아버지로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누라도 도와주지 않았던 이 사업을 여기까지 오늘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여기까지 성공시킨 남편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 오늘 스타일 어때요? 왜 포토제닉이 왜 안 주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굉장히 입었는데 키가 작아서 그런가? 제가 키만 작지 딴 건 다 커요.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포부도 크고 일에 대한 열정도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이렇게까지 끌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느덧 3년여 동안에 우리가 이제 메인넷이라는 게 런칭이 됐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이 사업을 끌고 왔대요. 자기가. 그런데 저하고 개인적인 톡을 한 거나 그다음에 조금만 좀 분리하면은 여러분과 저나 마찬가지인 일개 프론티어라고 강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사업을 끌고 왔대요. 이만큼 끌고 왔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오픈 게임이었어요. 이제 메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금방 이야기했는 지금까지는 오픈 게임이었다. 앞으로 메인 게임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조금 이따가 들려드릴 내용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정책, 단 1달러도 없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유저를 모은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사람을 모으는 자, 세상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1달러도 없어도 뭐라 그랬죠?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정책,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오픈 게임이었어요. 이제 메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정책, 단 1달러도 없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그 무료 리퍼럴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료 리퍼럴인데 무료 리퍼럴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K 스테디움과 관련이 있는 거냐? K 스테디움에 특히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 싶은데 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K 스테디움이 아니고 커뮤니티 풀이다. 커뮤니티 풀에 들어간 게 K 스테디움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의미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무료 리퍼럴은 현재까지도 KOK 플레이에만 해당이 돼요. 이제 유저를 모은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유저를 모은다고 하죠. 사람을 모으는 자, 세상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모으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하느냐? 자, 우리는 컨텐츠 사업이고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겪는데 아무리 산골 오지 마을이라도 사람만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있으면요.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 들어오고요. 멀티플렉스 영화 들어오고요. 통신사 들어오고요. 다 지들이 알아서 들어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언제 게임 만들어서 하라 그랬어요? 넷플릭스? 영화 만들어서 영화에 투자해서 한 거잖아요. 이제 전 세계에서 특히 저소득 국가, 가난하지만 인구 많은 나라가 우리 마이닝 풀에 물밀듯이 들어올 겁니다. 엄청난 트랜잭션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전 세계 투자 자본이 우리의 커뮤니티 풀에 줄을 서서 들어올 겁니다. 우리의 생태계 확장을 우리 손으로 우리가 투자 자본의 VC의 주인이 돼서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양쪽을 왔다 갔다 해요. 마이닝 풀, 커뮤니티 풀. 그죠? 무료 회원들, 그 다음에 아까 뭐, 인구가, 오지 같은 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대형, 뭐, 여러 가지, 대형 음식점, 뭐, 통신사,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마이닝 풀에는 지금 뭐, 해지자 다 빼고 이렇게 하면은 숫자는
지금 상태로 제가 추정컨대 한 80만, 약 80만 명은 넘을 거다. 그런데 커뮤니티 프로 몇 명이냐? 이들이 이야기하는 대로는 8만 명 정도예요. 근데 8만 명을 전 세계에 깔아놨을 때 어디에 누가 있는지 뭐 점으로도 표시가 안 될 정도의 숫자지요. 이것이 진정한 공유경제고 블록체인의 철학이자 이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간에서는 일부에서는 우리의 사업을 좀 달리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예, 곧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 곧 방송될 시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은 우리 사업의 이 KOK, K스타디움의 어떤 비전이나 가치, 또 블록체인 철학이 얘기하는 인류를 표현하는 새로운 경제 구조, 이런 걸 몰라요. 토큰 이코노미 자체를 몰라요. 프로토콜 경제 자체를 모르니까 우리 사업을 그저 지금까지 있었던 사기 사업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블록체인 철학 그러는데 그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토큰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일개 요소에 해당이 돼요. 원래 블록체인의 기본은 이 산업 또는 모든 시스템의 기반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코인 발행이나 토큰 발행 뭐 이런 거는 그다음에 그걸로 사용하고 말고의 이런 문제보다는 블록체인은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탈중앙화도 있지만은 신뢰 기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앙 집권으로 되어 있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뭐 은행이다 그러면 은행을 하나의 신뢰의 뭐 신뢰를 기반으로 한 그런 어 금융에 관련돼 가지고는 거기를 믿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 가지고 한다. 뭐 이런 정도지.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미변조도 어렵고 나중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뭐 회계사, 뭐 공인중개사 뭐 이런 사람들의 직장은 뭐 사라질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공인중개사라는 것이 하는 뭐 회계사라는 게 하는 일이 거기에 금융 관련되는 뭐 자재를 예를 들어서 발주를 했으면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돈이 나갔을 거고 그다음에 어 또는 매출을 올렸으면 매출을 올리는 거에 대한 그 금액 돈이 들어왔을 때 그게 금융 뭐 거래 관련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자꾸 쌓여 가지고 이거를 한꺼번에 어 그 확인을 해서 이 세금을 얼마만큼의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의 세금이 지출이 되어서 얼마만큼의 이득을 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얼마만큼의 세금은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자격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도장이라든가 사인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거를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딱 이루어지면은 이게 회계감사를 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 사업자긴 하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개인과 다르게 뭐 5월 달까지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다음에 각 분기별로 어 부가가치세를 낸다. 이런 것들이 이런 근거 자료들이 블록체인 상에서 모든 게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그거는 바로 세무사 그러니까 국세청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모든 것들이 거기에 모든 자료들이 이미 들어가 있었고 거기 정상적으로 바로 빠르게 그 정리 또는 계산이 되어 가지고 세금까지도 바로 지불이 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근데 여기서 코인이나 토큰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는 시세가 엄청나게 변하기 때문에 지불 수단으로서 당장 곧대곧대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블록체인 이년 블록체인에 뭐라 그랬어요? 블록체인의 이념, 블록체인의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념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칭해서 뭐라고 하죠? 프론티어 개척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사가 신앙을 전도하러 간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개척자 정신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순교자의 역할도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생태계 확장이지요. 생태계 확장을 하는데 뭐 순교자의 개념 뭐 이런 것들 순교자라는 이런 용어까지 들고 들어와 가지고 할 이유가 있을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제공을 한다 그러면 그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 그 다음에 누군가를 소개하는 리퍼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사업에 기본 참여를 하는 데에 초창기 또는 앞으로도 뭐 스테이킹이라는 부분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은 왜냐하면은 리퍼럴 하기 위해서 참여 코드를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주기 위해서는 스테이킹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 스테이킹에 대한 리워드는 다른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는 데와 마찬가지로 스테이킹 한 거에 대한 리워드가 또 주어지기 때문에 해왔던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류의 순교? 이런 내용은 여기에는 합당치 않다라고 봐요. 저는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스타디움, 새로운 KOK. 자, 우리가 이 개척자 정신을 통해서요, 지금까지 왔잖아요. 플레이를 뛰어넘는 스타디움을 건설을 했어요.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되고 희망적입니다. 우리들의 개척자 정신이, 우리들의 프론티어리즘이, 우리들의 이 노력과 이 동지애가 훗날 KOK로부터 시작해서 K스타디움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오늘 이걸로서 인사를 마치고요. 우리 동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뜻에서 하트. 자, 요 얘기는 좀 똑띠기 제대로 좀 들으셔야 돼요. 딴 것도 중요하지만은 메인넷 시스템인데요. 자, 자체적으로 메인넷을 갖고 있으면 코인이고요. 메인넷 자체 기술력이 없으면 토큰입니다. 즉, 코인은 내 땅 위에다가 내 집을 짓는 거고 토큰은 남의 땅에다가 내 집을 짓는 거예요. 내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땅을 빌려 썼으니까 세를 내야 되죠. 예, 우리도 지금 토큰입니다. 토큰. 자, 우리가 이더리움이나 콕토큰을 한번 보내는데 이더 재단에게 얼마씩 건거리 내죠? 보통 작게는 지금 최소한 2만 원? 많게는 한 7, 8만 원까지 냈죠. 건당. 가스비. 5만 원. 지금 5만 원 정도 하나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건당이에요. 건당. 왜? 남의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가 트랜잭션을 하기 때문에 코인을 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할당하는 수수료를 내야 돼요. 트랜잭션 수수료, 가스비라고 합니다. 이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의 토큰을 보내고 다른 회사의 토큰을 보낸다면 자, 이 부분은 그 메인넷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수수료가 비싸서 자체 메인넷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런데 이 시점이 2021년 4월 14일쯤인데 그때가 아마 그 운영사와 계약을 했다. 뭐 그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점이에요. 그게 거기와 이 KOK 플레이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됐는데 이때 벌써 뭐 메인넷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게 이 사람을 통해서 일단 좀 파악이 되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게 2021년 4월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2024년 5월 말이니까 만 3년이 지나간 시점이에요. 근데 메인넷을 이렇게 이제 그 수수료가 엄청나게 든다 뭐 그런 이야기 다 하는데 그 이더리움 계열로 있어 가지고는 그런데 실제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는 엄청 내려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이 지금 나와 있는데 K 스테디움의 메인넷의 트랜잭션이 도대체 얼마가 일어날까? 그리고 그 수수료를 받았는 게 지금
그 K스타라는 그 기축통화의 K스테디움 메인넷에 기축통화로 있는 그 K스타가 가격이,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이거를 따졌을 때 정말 그 수수료를 내는데도 엄청난 수수료를 엄청난 수수료라기보다는 개수가 음, 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보다는 엄청 많은 수수료 개수를 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그래서 메인넷에 대한 부분은 뭐 이 정도로 그냥 좀 하고 넘어가고요. 코로나 시대에 무인 판매래요. 키오스크라고 하고 요즘 뭐 너도 나도 이거 다 설치하죠. 인건비도 줄여야 되겠고 또 사람 비접촉을 해야 되니까 이 회사하고 우리 KOK가 손을 잡았어요. 왜 잡았을까요? 여기는 글로벌로 나가야 돼요. 글로벌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갑니다. 누가 영업을 해주나요? 아는 게 없는데 우리는 온라인 사업이 사실은 주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업을 해줍니다. 전 세계 110개국에 나가 있으니까 우리 지구 반대편의 세네갈에서 요즘 세네갈에서 많이 들어와요. 사람들이 탄자니아도 들어와 있어요. 에디오피아도 들어와 있고. 예전에 사업에서는 참 보기 힘든 나라들이죠. 세네갈에서 세네갈 카페에다가 내가 이것을 설치를 했다. 내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거 토큰으로 삽니다. 콕토큰으로. 내가 돈 주고 사서 설치를 했는데 그 세네갈에서 누군가 와서 신용카드를 긁고 누군가 와서 KOK 토큰으로 우리 이제 어플에 페이먼트 기능이 들어섭니다. 딱 갖다 대면 결제가 딱 되도록 이제 바뀔 겁니다. 페이먼트 기능이 들어서서 이렇게 되면은 뭐가 결제가 됐죠. 결제가 되면 무슨 수수료가 발생이 되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카드 수수료 같은 게 발생이 되죠. 그걸 가지고 피지사 수수료라고 합니다. 피지사 수수료 이거는 실제로 운영이 되지도 않았으니까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KOK와 키아스크가 뭐 이렇게 그 조인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키아스크 관련한 더나인이라는 거는 여기도 있지만은 그 운영사라고 하는 그 업체의 홈페이지에서도 이걸 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키아스크와 관련된 거는 저희와 전혀 무관해요. 이게 지금 대부분의 그 매장들, 특히 패스트푸드부터 해가지고 뭐 그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키오스크를 다 이용을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우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KOK를 쓸 수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팩트는 우리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때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보여드릴 것들도 대부분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될 것입니다. 자, 마일스톤 1기가 이렇게 이 마일스톤 관련해서도 뭐 쭉 이제 마일스톤 1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니까 지나갔어요, 이거는 벌써. 그런 것 같아요. 로드맵대로 되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한 군데도 없었고요. 그런데 우리는 초과 달성을 했어요. 초과 달성. 이게 1기였고요. 그리고 지금 2기가 지나가고 있죠. 2기가. 이제 곧 글로벌 메신저도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잘 들어보세요. 뭐예요? 전 세계 최초로 실시간 언어 번역이 되는 글로벌 메신저. 지금까지 글로벌 메신저 뭐가 있었죠? 카카오톡, 라인, 왓츠앱, 텔레그램, 위챗 뭐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걸 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소통을 했는데 이 메신저들은 실시간 언어 번역이 안 돼요. 라인은 일본밖에 사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최초로 실시간 언어 번역, 자동 번역이 되는 메신저를 개발해서 내놓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저희가 뉴 버전 KOK 플레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메신저 기능이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글로벌 그 그러니까 언어가 여러 개의 언어를 자동으로 그 번역을 해가지고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신저 서비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그 운영사라는 쪽에서도 그 아이콘은 분명히 만들어 놨지만은 실제로 이거는 운영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니, 세네갈레한테 내가 보내가지고 야 이걸로 대화하자. 도대체 이 어플이 뭐니? 우리 콕플레이가 개발한 우리 메신저야. 어깨 우쭐대죠. 콕플레이를 어떻게 보겠어요 상대가.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비동기 SNS도 우리가 개발해서 내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죠, 그죠? 뭐, 일단은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아까 보시다시피 사업을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라이즈업에서. 근데 이런 거 우리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VRCT는 이제 2022년에 내용이고요. 요 3차 마일스톤과 요것은 이제 곧 회사가 영상으로 발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킬러 컨텐츠 여기에서 회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재단이 아니에요. KOK 재단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이제 갓 계약을 한 업체가, 그것도 자칭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미디움 파운데이션이었고, 그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지금도 이거를 그런 이제 그 기술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맨파워가 있는 그런 법인이 아니었지요. 그게 미디움 LTD라는 거예요. 미디움 LTD고, 미디움 LTD가 메타 M으로 바뀌었고, 근데 거기에 자본금 보통주 한 주에 1달러, US 달러로 1달러. 천 얼마? 지금 그 코로나 시대 그 다음에 기준 금리가 한참 뭐 자이언트 스텝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이렇게 5.5%까지 올라갈 동안에 그때 어, 그 환율도 올라갔다고 했을 때 한 1,500원 쳐도 자본금 1,500원짜리. 근데 회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 회사가 재단이 아니에요. 가 많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가 많아지면 여기에 대한 검색 기능이라든가 어떤 기능들이 다양하게 들어서야 돼요. 수시로 기능들이 컨텐츠 업로드되고 기능들이 바뀔 겁니다. 킬러 콘텐츠가 확보가 된 것도 없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는 정도예요. 편의 기능 개선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올해부터는 오프라인으로 확장을 하고 특히 동남아 시장을 선점하고 개척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서 오프라인이라는 게 키오스크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계속적으로 상장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한국의 1등 거래소, 북미의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 그것 말고도 동남아 거래소, 그리고 세계 1, 2, 3위까지 올해 엄청나게 상장이 될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 세계 글로벌 상위 1, 2, 3위의 상장 심사가 끝났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없었고,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KOK를 계속 그 연속 상장을 한다고 했는데, 상장이 KOK에서 이루어지는데 K스타가 웬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거래소로 나가는 것조차도 거의 막혀버렸다.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기술이 공개가 된다. 여러분들 엄청난 내용의 뉴스를 곧 듣게 되십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코라스 그 승인을 받았던 15,000TPS를 언급을 하는 건데요. 아, 테스트 그 넷 상태에서 15,000TPS가 나오는 것을 보여줬겠죠. 이 사람도 그 이야기를 이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솔라나가 75,000TPS 정도가 실제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거는 어떤 뭐 테스트 넷 정도에서 실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사용을 했을 때는 이 사람도 이야기했다시피 3000TPS 내외예요. 저도 그거는 실제로 봤고요. 솔라나에 들어가면은 실시간 그 TPS가 표시가 되는 게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걸 가지고서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통상 이야기를 이쪽에서는 하고들 있어요. 이 시점이 아니고, 이 시점에도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는 그것이었을 거고, 근데 여기에 뭐 그 하드웨어로
실현을 했을 때는 뭐 100만 TPS까지도 나온다. 뭐 그런 내용의 어떤 그 운영사에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온 그런 영상도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글로벌 기업,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기업이 있어요. S사, L사 있죠. 어딘지 딱 들어오시죠. 네. 이런 기업에 우리의 기술이 솔루션이 납품이 돼요. 정부 공공기관에 우리의 블록체인 기술이 납품이 돼요. 이게 곧 신문에 나거든요. 공식화돼서. 그런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B2B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술 업체와 우리 콕플레이가 한 몸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S사, L사,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우리가 알 수 있는 회사들이죠. 그 다음에 기관이죠. 기관 중에는 한국도로공사와 조폐공사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는 이미 아니다라는 거, 제가 그 KBS 시사멘터리 추적에서 이야기가 되고 시민언론 열린공감에서 언급이 됐다라고 그걸 PD나 기자가 확인을 해봤다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는 맞지 않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미디움이라는 회사 지금 뭐 업체 이름을 이야기했으니까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이 사람한테 그런 정보를 다 줬을까요? 저도 그 운영사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운영사도 아니고 뭐 재단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건데, 그 홈페이지를 저는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다 봤어요. 심지어는 미디어 관련된 미디어로 나왔던 그런 영상까지도 제가 대부분 다 봤고요. 근데 지금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과 그 내용을 봤던 것과 실제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의욕투성이에요.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 한 적 없고, 삼성 그 S사, L사의 그런 그 솔루션을 제공을 했느냐.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뭐 S사, L사에도 뭔가를 공급을 했다 그러는데 한 게 있냐? 없을 거예요. B2B와 B2C가 엄청 다 발표를 할 거고, 그리고 버전 3 업데이트 내용도 실루엣이 발표가 될 겁니다. 자, 이것은 뭐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소각을 해요. 지금 세 번째 소각을 하고 다 공개를 했죠. 이건 위변조를 못합니다. 소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각을 하려면은 우리가 사용했던 토큰들을 다 수거를 합니다. 수거하려면 돈이 들어가죠. 예, 돈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수거를 한 걸 가지고 가차없이 불태워서 버려버려요. 왜? 토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소각은 소각 지갑으로 보내는 겁니다. 불을 태우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합니다. 소각을 하는 업체도 많지 않거니와 소각한다고 해서 실제 소각이 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우리가 소각했던 내용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더 스캔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몇 개를 소각을 했고 얼마의 어치를 소각을 했는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말 미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회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큰 이코노미 배우셨어요. 좀 전에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토큰을 보상으로 주는 것인데, 그럼 플로 토큰 경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에요. 모든 회사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에다가 법정 화폐가 아닌 토큰 이코노미를 대입을 시킨다. 블록체인화한다. 그렇게 되면 프로토콜 경제로 바뀐다는 얘기인데, 이 플랫폼 경제는요, 플랫폼을 소유한 주주들만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 사용했죠. 오토바이 기사들도 배달의 민족의 성공에 기여했죠. 치킨집, 떡볶이집도 기여했죠. 근데 돈 벌었나요? 돈은 배달의 민족 주주 5명만 돈을 벌었어요. 이게 플랫폼 경제의 명암이고 문제점입니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 이코노미를 대입을 하면 상황은 달라져요. 내가 배달의 민족에 치킨을 사 먹는다라고 본다면 내가 배민 토큰이 있어야 되겠죠.
신용카드 법정화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토큰을 사용해야 되니까 배민 토큰은 어디서 구해요? 거래소에서 사야 돼요. 사서 피자 값을 지불을 하면은 피자 값을 지불받은 피자집은요. 그러면 그건 공급 가치라고 합니다. 이 만원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배달의 민족의 상점도 몇 개 안 됐었고 사용하는 사람도 몇 명 안 됐는데 점점 많아져요. 사용자가. 근데 토큰의 수량은 비트코인처럼 콕토큰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럼 토큰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예,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플랫폼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치킨집도 돈 벌고 순대집도 돈 벌고 오토바이 기사도 돈 벌고 사용자인 나도 돈 벌어요. 왜? 자, 여기서 저는 플랫폼 경제라는 용어는 좀 이상하다. 이유는 경제라는 용어를 쓸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쓰지는 않죠. 이런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뭐 플랫폼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이제 할 건데, 그 전에 배민을 그 예를 들고, 그러면 이제 지불수단이라는 이야기지요. 그거를 일정 수량을 내가 내 지갑에다가 사다 넣었다가 그거를 가지고서 지불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게 그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없으면은 내가 분명히 그 토큰을 살 때는 KOK를 살 때는 그 금액이 좀 낮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그 사이에 뭔가를 오다를 하고 주문을 하고 지불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가격이 그 거래소의 가격이 좀 올라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거래소의 가격이 KOK를 자기가 살 때는 0.5달러였는데 실제로 뭔가를 주문을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1달러가 돼 버렸다. 2배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치킨집에다 치킨을 그 주문을 했는데 그게 이 KOK를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내가 현금을 원화를 가지고서 지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양념 반, 프라이드 반 해가 2만 원인데 이게 그렇게 지급을 할 거냐 아니면은 토큰 개수를 여기에서는 그 정도의 금액에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니까 뭐 20달러 한 10, 한 5달러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75개인가요? 75개를 지급을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달러가 돼 버렸다. 그러면은 15개를 지급을 할 거냐? 아니죠. 1달러가 되면은 2만 원이 되려고 그러면 절반만 하면 되지요. 절반만 줘도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불 수단으로 사용이 될 때는 어떠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 계속해서 거래소의 가격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그 치킨집 주인이 몇 개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내가 어 주문을 한 거에 대해 가지고 보내주고 그거를 받을 때 15개를 받으면 좋지요. 가격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근데 본래는 이게 그 지불을 하는 쪽에서는 거래소 가격이 1달러가 돼 버렸네. 절반만 줘도 되는데 난 그거 절대로 주고 지급을 못 하겠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지불 수단으로 하기 위해 갖고는 어떠한 이 보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힘들 거예요. 간간이 들려와요, 간간이. 그나마 정부 장관 중에서 프로토콜 경제, 블록체인을 언급한다는 것은 박영선 장관님 비록 서울시장에서 떨어졌지만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블록체인에 불자만 나오면 그 사람이 뿔락대버려요. 신기하죠. 왜 이렇게 블록체인을 죽이려고 하는지. 예, 그렇습니다.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 거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블록체인 경제라고는 이야기하지 이거를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 거는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그 박영선 장관 외에는 쓴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블록체인 경제라는 용어는 어, 블록체인 이코노미 뭐 이런 용어는 쓰지만은 프로토콜 이코노미 이렇게 쓰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요것만 이제 아시면은 이제 완벽하게 아세요. 회사에 대한 얘기 다 들으셨고, 우리가 왜 이 사업을 만들어냈는지 다 들으셨고, 왜 돈을 받고 왜 돈을 주는지에 대한 것도 다 이해를 하셨어요. 그럼 어떤 돈으로 주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광고비 재원으로 준다. 어떤 돈으로 주냐? 아니죠. 광고비? 그냥 이거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걸 보면 0.5달러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KOK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토큰을 발행을 해놓고 발행을 해놓은 거를 어, 보상을 줄 때 이게 돈으로 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생성이 되기 전에는 뭐 줘도 안 줘도 받아봐야 아무런 그 쓸모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이게 우리가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KOK의 가치는 상장이 되고 거래가 됨으로 해가지고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 이런 용어 자체가 사실은 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광고비 재원으로 주는데 그것이 법정 화폐가 아닌 달러가 아닌 원화가 아닌 토큰으로 준다. 그러면 적자냐? 적자가 아니다까지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이 도표 하나로 다 해결이 돼요.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기업을 만든다고 해서 다 성공하나요? 망할 확률이 더 많아요. 그건 뭐예요? 리스크가 커요. 우리는 어차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스테이킹이란 자체는 투자입니다. 투자를 하는데 회사가 망해버리면 우리는 회수할 수 없어요. 스테이킹은 투자가 아니지요. 스테이킹은 예치지요. 스테이킹은 예치라고요. 스테이킹은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지요. 스테이킹을 그러니까 스테이킹이라고 용어를 쓰지 말고 그러면은 인베스트먼트라고 써야 돼요. 투자라고. 우리는 스테이킹을 한 게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50억 개 중에서 이니셜 뭐 마케팅 리워드인가 그거를 보상용으로 준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30%예요. 그게 15개예요. 그 다음에 BP 리워드인가 뭐 해가지고 또 되어 있는 게 30%인가 그렇고 뭐 유저 리워드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것들이 사용이 될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 이게 그 잠깐만요. 왜? 주식에 투자한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니까 리스크가 큰 만큼 뭐가 커야 돼요? 리턴이 커야 돼요. 그래서 수익률을 많이 줬잖아요. 보상을. 예? 보상을 많이 주니까 리스크가 커도 사람들이 한둘씩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서 사람들이 몰리죠. 그러면 컨텐츠가 들어오고 광고주가 들어와서 이 안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죠. 예, 맞습니다. 이거예요. 자, 리스크가 점점 감소를 하죠. 회사는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코스트, 광고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얼마까지 줄어들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궁극적인 광고 비용 아까 그 이야기하다가 조금 그 멈춰버렸던 건데 광고 비용이라는 게 실제로 일반 그 대중 매체를 통해 가지고 광고를 하려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그거를 어 그 광고 비용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뭘 가지고 하겠어요? 그 생돈 가지고 현금 가지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현금을 이 재단이든 KOK 재단이든 여기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거는 없지요. 그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이 축은 리스크 뭐 수익률 그다음에 비용 토큰 공급량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사용이 되는 용어 하나가 영업이익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영업을 영업이익 그 영업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는 실제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딱 하나죠. 콘텐츠로 인해 가지고 어, 구독을 하거나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이익이라는 것 자체를 언급을 할 수가 없죠. 대부분은 가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마케팅을 하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홍보라기보다는 유저 수를 늘리는 이 생태계에 참여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뭘로 주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그대로 용어를 그대로 쓰면은 잘못된 거지만은 뭐 채굴 수익, 그다음에 후원 수익, 등급 수익이에요. 그걸로 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채굴 수익을 제외하고 나면은 전부 다 소개를 했는 사람을 얼만큼 많은 사람들을 스테이킹을 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업에 참여토록 했느냐. 이게 다예요. 근데 여기에서 영업이익이라는 이런 거는 사실은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뭘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 구독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구독권 4.57개다. 4.57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거래소에서 발생이 그 가치가 만들어져 있는 그것과 곱했을 때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나머지는 영업이익이라고 쓸 수 있는 용어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KOK 재단은 실제로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플랫폼 사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플랫폼 사업에서는 뭘 가장 많이 신경을 썼어야 될 것 같아요. 콘텐츠 제공, 콘텐츠 서비스. 이게 제대로 되는 볼만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 프론티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이 노력들이 그런 컨텐츠를 이용을 함으로 해서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결국엔 생태계 확장이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왔던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KOK를 우리가 매수를 했고 매수를 한 거를 스테이킹을 했고 스테이킹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매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거래소의 가치를 상승을 시켰다. 뭐 이런 걸로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뭐 이런 영업이익 증가 이런 용어는 정말 여기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목적은 토큰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10년 전에 50개가 채굴이 됐어요. 그러다가 25개, 12.5개, 지금 6.25개, 3년 뒤에 3개, 또 4년 뒤에는 1.5개 이러면서 2030년이면 비트코인 채굴이 다 완료. 광고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얼마까지 줄어들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궁극적인 목적은 토큰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궁극적인 목적이 토큰 공급량 감소라고 했는데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KOK의 토큰의 가치 극대화예요. 왜 이게 토큰 공급량을 감소를 시키는 게 목표예요? 10년 전에 50개가 채굴이 됐어요. 그러다가 25개, 12.5개, 지금 6.25개, 3년 뒤에 3개, 또 4년 뒤에는 1.5개 이러면서 2030년이면 비트코인 채굴이 다 완료가 돼요. 2100만 개 중에 99%가 완료가 됩니다. 우리 똑같아요. 이렇게 채굴되면서 앞으로 3년 반이면 토큰 채굴이 완료가 됩니다. 예. 그게 15억개예요. 그게 15억개.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5432 이렇게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3년 반 후면은 없어진다. 그러면은 보상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를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오늘은 마치고 싶습니다. 성공한 사람한테 가서 이게 첫날 소득이에요. 이게 이 사람의 첫날 수익이래요. 채굴 수익이 5.76개, 그 다음에 이게 뭐 후원 수익이겠죠? 이게 117개, 그 다음에 등급 수익이 44개. 이래가지고 이게 2만 얼마가 됐다. 재작년 언제죠? 10월 21일 23불을 벌었어요. 7개월 달러 벌었대요. 만에 제가 2만 5천 원 벌었어요. 7개월 손가락 빨다가. 하루. 근데 작년 10월 21일 날 자그마치 2만 불을 벌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보자고요. 등급 수익 몇 개 받았어요? 66,349개요. 후원 수익이 8,153개요. 채굴 수익이 8,764개예요. 게임은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호텔방 뭐 그건지 모르겠는데 175개. 그러면은 이거만 해도 거의 뭐 16,000, 18,000개네. 16,800개. 거의 17,000개죠. 17,000을 여기다 곱해보면은, 더해보면은 17,000. 그러면은, 9만 한 3,000개. 9만 한 3,000개 정도를 이 사람이 하루에 받은 거예요. 2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없어야 된다. 근데 이게 제가 내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구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이 사람이 저 같은 사람 뭐 0레벨에 있는 사람 어떠한 사람들이든 이 사람한테 이 등급 수익에 다 기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 이 사람은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현재 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3년이 지난 시점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그 결과를 놓고서 보자고요. 자, 오늘은 내일 추가로 이어서 계속 좀 할 건데 그때 가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3년 전이면은 실제로 그 트래블 룰도 2022년도에 생겼고 2021년도 4월달 이때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나중에 그 다음에 볼 내용을 보면은 더 기가 차는 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설명들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먼저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성까지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5성 되면은 뭐 그냥 이제 어, 뭐 거의 할 만큼 다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1천만 원을 못 만들면은 밥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3개월 후에 한 달에 1천만 원을 못 벌면 그 내용들이 이후에 이 본질적인 문제, 이 사업이 사실은 누가 이 보상 시스템을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일 내용에서 다뤄질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의 본질보다는 그 그러니까 거기에는 VIP도 이야기해요. 이 사람과 상관이 없이 VIP가 10만 불 이상이 세 개가 모이고 뭐 이래 가지고 또 성이 올라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왔던 게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줄줄줄줄 내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용을 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까 그 라이즈업 거기에서 막바지에 가고
자기가 이 사업을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뭔가 판단을 좀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기로만 따질 거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지금 뭐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개혁계 하나만 남았다라고 하면은 사기 쳐먹고 누가 도망을 갔다 치더라도 회복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어 업무상 배임, 그러니까 자산까지 포함이 자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은 개혁회만 있는 게 아니다. 비트이드 태도도 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개혁회를 제외하고는 다 잊어버렸다. 근데 스테이킹 돼 있었다. 그 스테이킹은 보관은 모든 그 투자금도 아니고 인마의 포켓용도 아니고 남아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어디 있을까? 그거를 누가 관리를 했고 누가 그 주소를 알 수 있을까? 이 부분 때문에 저희는 법적인 대응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